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 거리 위도 마다하지 않는 초선 의원.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다. 그리고 거리의 주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민의 편에서 가슴으로 소통하며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고영인 의원. 절망이 아닌 희망의 정치, 정쟁이 아닌 민생의 정치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꿈꾼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고영희입니다. 고영인 의원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안산시. 지역구의 한 거리에서 고영인 의원을 만났다. 2시간을 집어넣더라도 무엇을 바꿀 건지 어떤 대안을 세울 건지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크고 작은 민원에서부터 지역의 바닥 민심을 직접 듣기 위한 찾아가는 민심 청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고영인 의원. 요즘 그러면 노래방 계속 해요? 그냥 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나이가. 어느 때는 한 팀이나 두 팀 갖고 그냥. 지금 혼자 하시는 거야? 누구 둘이 혼자 하시는 거야? 하죠. 지금 못 있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냥 그만두고 이제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지역 주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른바 길거리 민원 상담소.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고영인 의원은 파란 파라솔을 펼쳐왔다. 지금 요구들이 뭐예요? 노래방, 협회나 이런 데서. 그냥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밖에 뭐더 있어요. 조금만 버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래방 업주의 하소연. 소상공인 피해 대책과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한다. 잘 힘내시고. 예. 오더블럭 인도가 너무 깔끔하지 못하고 지저분해서 동네 이미지가 엄청 속상해. 그러네요. 사람스럽게 보니까 그러네 또. 아유, 저는 진짜예요. 또 와요.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생활 속 불편들. 그렇기에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소홀히 할 수 없다. 3만 원 정도만 있어도 보통 차릴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접근성도 괜찮아요. 그렇지. 자기 급여라도 나올 수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은 할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못 찾아서. 취업이 어려워 창업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의 인생 상담까지 그래. 지역 주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청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좋고요. 청년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청년에 관해서도 좀 더 많이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파란 파라솔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민의 행복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참된 정치를 하겠다는 고영인 의원의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책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만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지역에서 여러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우리가 글로 접할 수 없는 살아 숨쉬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서 그 목소리들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늘 약자의 곁에 함께했던 고영인 의원. 재선 경기도 의원으로 다진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 민심을 읽는 소통 정치를 펼치고 있다. 며칠 뒤 국회에서 다시 만난 고영인 의원. 정치를 시작한 이후 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집중해온 문제는 바로 보편적 복지다. 저의 가장 기본 꿈은 우리 사회를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적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모델은 북유럽 국가고요. 격차를 줄여서 이 사회가 굉장히 그 공동체가 이렇게 안정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의 정치적 앞으로 이념, 정치적 철학으로 제가 정립을 하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선 보건복지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지난 2010년 경기도 의원 시절 고영인 의원은 경기도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주도하며
보편적 복지로 인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무상급식이 아이들의 의무교육과 함께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고요. 지역의 주민들이 그동안 선출하고 나면 자기의 삶의 변화를 별로 못 느꼈는데 이 무상급식은 진짜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다. 진짜 투표한 보람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 믿는 고영인 의원. 그 중에서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과 정책 마련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이날 오후 고영인 의원이 지난 3월 15일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세 부분에서 그러니까 35%가 민간 어린이집 수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1세의 경우에는 15만 원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있는데 나중에 50만 원이 되면 한 35만 원의 어떤 인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보육 서비스 대신에 직접 돌보는 비중이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 그런 반발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이게 시대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부모들한테 그리고 또 차별해서 현실적으로는 집에서 키우는데 어린이집만 저렇게 900만 원 가까이 지원하고 20만 원 주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거.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건 받았. 1세 영아의 경우 종일 돌봄이 필요해 가정양육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선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 더 많은 양육 지원을 하고 있어 현실을 모른다는 영아 부모들의 지적이 많았다. 지금 우리나라 부부 합계 출산율이 0.8 정도 되지 않습니까? 2명에 1명도 못 낳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이 낳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기본 관점이 부모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동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법률들도 같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음 날 안산의 대표적인 공업단지 반월 시화산업단지를 찾았다. 지역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지만 들어선 지 40년이 지나면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 기존의 전통 제조산업, 즉 그 굴뚝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단 스마트화, 즉 전산으로 전 공정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후화되고 경쟁력을 잃은 반월 시화 산업단지를 지속가능한 첨단 스마트 산업단지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한다. 안산시가 신규 사업 신청이 안 됐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단시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시도한다는 못합니다. 내후년 예산으로 하면 좀 할 만한 것과 아예 이건 나중에 해도 안 될 만한 거 이게 또 구분이 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여기에 노후화까지 말 그대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산단. 고영인 의원은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경기도 시 관계자 등과 발빠르게 협력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산단 대개조 공모 사업에 지역 산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반월 시화공단에다가 저기 화성, 성남까지 이게 연계산업공단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 국회의원 또 지자체 이렇게 다 협력을 해서 8,700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확정이 돼서 진행될 예산이 편성된 게 있고 그중에서 1,300여 신규 사업지 한 600억 정도는 거의 확보가 됐네요. 중간중간 점검해야 되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 안산의 국회의원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진심을 다해 노력해준 고영인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산단 관계자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데 이 시기에 더구나 가뭄에 아주 담비 마트스의 기업인들로서는 아주 좋은 그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월 시와 산단이 살아야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고영인 의원은 독일 강소기업들을 벤치마킹해 이곳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럽에서 1위 하는 기업 약 2,600여 개의 기업 중에 독일이 1,300여 개의 기업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강소기업으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우리도 반월 시화공단의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첨단화하는 단지도 만들고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산단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마무리하고 고영인 의원이 향한 곳은 노란 꽃들이 핀 공터. 하늘거리며 노랗게 물든 꽃밭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는 고영인 의원. 요거는 그 리본 마크 같은데. 여기가 4.16 생명안전공원 그게 건립될 부지입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4.16 참사가 벌어진 지 7년이 됐는데요. 올 때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단원고등학교 250명의 아이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추모관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해야 된다. 단원고를 지역구로 둔 고영인 의원은 당내 세월호 특별위원회 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제14차 본회의. 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기록물 제출 요구안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300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면 할 만큼 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려면 그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는 이제 겨우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또다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한 고리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빨리 매듭짓고 국민들이 민생 문제에 매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분적 문제 고영인 의원의 강직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발언은 동료 의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기억하고 책임지는 정치,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초심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영인 의원. 그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만큼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바로 국립안산 트라우마센터 건립이다. 세월호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약 430억 예산으로 처음에 보건복지부가 제안해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그걸 깎다 보니까 이게 한 180억만 남은 거예요.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두 분이 자살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국가에서 하겠다고 명시해놓고 실질적인 모든 비용을 부지도 그렇고 이렇게 시에다 떠넘기고 해서 지금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시고요. 새로운 어떤 트라우마. 이날 고영인 의원은 국립안산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건립비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기재부와 같이 네, 협의를 하고 좋습니다. 원래대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고영인 의원. 그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국립안산 트라우마센터 증액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가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보건복지, 그다음에 예결위, 그리고 기재위 설득 이런 과정을 또 다른 안산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원 상태로 복원을 했습니다. 지난 5월 6일 고영인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이 주최한 쓴소리 경청 토론회가 열렸다. 4.7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패배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20대, 30대 청년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요구했는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듣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난 4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 이후 고영인 의원은 초선 의원 모임을 이끄는 수장으로 당의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고영인 의원님이 본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모든 초선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더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민주당을 바꾸고 더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계신데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선 의원 모임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세대별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이 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민심을 수렴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 지금부터 더민초 쓴소리 경청 토론회 20대에 듣는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폭력을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고 여러 정책들을 그것에 기반해서 펼쳐온 것은 발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이 수포에서 관련해서 펼친 여러 정책과 발의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쇄신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300석 중 180석은 과반수가 넘는 인원으로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붙여서 입법이 성하지 않다? 이러는 민주당의 모습은 기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주당을 향한 20대 청년들의 따끔한 회초리들. 서울, 부산 참패 이후에 20대 남성들이 돌아버린 표를 찾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국방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는 기사를 봐왔습니다. 이름만 다른 공가산점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분노는 남성들의 특혜에 대한 분노가 아닌 공정을 원한다는 점을 아직까지도 민주당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야 할 길이 넓구나. 청년 관련된 정책 보면요, 법조문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다 임의조항. 그러니까 물량이 예산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거고 사실 말이 청년기본법이지 거기에 알맹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젠더와 공정 문제부터 청년 정책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반성하는 초선 의원들.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초선 의원으로서 또 잘못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 진심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좀 더 정책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새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것이 역차별로 느끼는 다양한 쓴소리들이 아프긴 하지만 초선 의원들은 이 자리가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자리를 마련해달라, 반칙 없는 세상, 또 특혜 없는 세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 민주당에 기대하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쓴약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의 저희들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드는데도 적극 그것을 염두에 두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인 의원은 이 자리가 단순히 이벤트성 기획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한다. 약속해주신 것처럼 이것들이 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다른 자리들 만들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속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듣는 거로부터 시작하기로 한 거니까 오늘 나온 얘기들을 겸허하게 잘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또 입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날 오후 고영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지역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단원갑 시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오늘은 코로나19로 귀국길이 막힌 데다 암 진단까지 받은 아프리카 유학생의 문제가 거론됐다. 작년에 이렇게 직장 발병 초기에 치료받았던 이 비용까지도 환급해서 이제 내야 된다고 이 상태에서 간으로 전이가 됐다고 해서 일회 치료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당내 다문화 위원장이기도 한 고영인 의원. 자격은 상실됐다는 거 아니에요. 안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문화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 공식적으로는 한 7, 8만 낼 수 있는 세금들도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와서 세금을 내고 영주권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그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많이 사는 안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고영인 의원은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라톤 회의가 끝나고 지역의 맛집 골목을 찾은 고영인 의원. 골목 상권 홍보를 위한 셀프 카메라에 도전했다. 네, 안녕하세요. 고영인 의원입니다. 요 옆에는 본인이 소개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태형 경기도의원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선부 3동 여기 세반 사거리 주변에 우리 식당들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응원을 하러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직접 지역 맛집 홍보 영상 제작에 나선 고영인 의원과 동료 도의원. 예, 여기 횟집인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이 동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맛식당. 아유, 요즘 어려워가지고 지금 문이 닫혀 있네요.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은 식당들을 볼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홍보 영상을 보고 찾아와 줄 손님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길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촬영을 이어간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아이고, 오랜만이요. 바쁘신데 이렇게. 네.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네, 한번 메뉴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메뉴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아주 저렴하면서도 우리 맛있게 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선부동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 많이 기억해 주세요. 식당 소개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사장님과의 민생 인터뷰. 어떻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지금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매상이. 그래서 종업원들 2분 계시면 다 보내고 두 부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달에 한 1,300만 명 백신 접종하고 우리가 한 8월, 9월 이렇게 되면 서서히 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좀 풀릴 것 같아요. 좀만 힘냅시다. 예. 네. 예. 아는 사람 많이 데려오겠습니다. 더. 예, 의원님도 많이 수고하시고요. 자, 소상공인 힘내라, 화이팅!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 하루빨리 한숨 대신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는다. 우리가 지역을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초심을 잃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영이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역시 고영이는 믿을만 해. 그리고 한번 지킨 약속은 끝까지 실현하려고 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무상급식 실현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국가로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고영인 의원. 한결같은 진심을 무기로 뚝심 있게 민생을 살피는 그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우리 사회를 복지국가로 만들면 노동자, 농민, 서민만이 아니라 중산층, 기업인, 심지어 재벌까지도 그 사회 공동체에서 자기 할 역할을 다하고 전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시고 한 6월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